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질리언스 모델에 대해 발표할 4조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레질리언스 개념에 대한 설명, 관련 학자들, 관련 사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질리언스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개념입니다. 개념 설명에 앞서 레질리언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질리언스는 1970년, 1980년대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애 발달 주기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결핍과 위기 상황이 있었음에도 예상과는 달리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이 심화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대, 폭력 등이 있는 가족 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잘 극복해낸 과정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개인들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보호 요인들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레질리언스는 저번 시간에 배운 강점 관점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전문가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예방과 초기 개입을 강조하며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레질리언스 개념을 5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질리언스는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스트레스와 역경에 직면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강화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두 번째, 레질리언스는 잘 투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고통과 용기 2가지 모두를 경험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가장 최고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 의미입니다. 또한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적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레질리언스를 하나의 영역으로만 보고 모든 영역에서 탄력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는 개인 외적 영역인 학업, 사회적 관계와 같은 영역에서는 유능하고 탄력적인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기되었습니다. 5번째, 레질리언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들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상처받지 않음이나 자급자족 같은 개념들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서구 문화는 대부분 레질리언스에 대한 관심이 역경을 지배해온 개인 안에서 발견되는 강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환자와 가족의 적응 유연성을 설명하는 모델로 대표적인 것이 이 레질리언스 모델입니다. 다음은 레질리언스의 기본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과 강점, 도전과 위기 사이의 적합성과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기본 전제는 총 7가지로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의 회복 과정에 초점을 둔다. 위기나 스트레스의 위협에 대한 대처와 적응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강력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도록 한다.
개인의 내구력은 모든 확력적 과정의 상호작용이다. 위기 사건과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위험을 일으킨다. 가족 과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그들의 관계에 미친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한다. 가족 과정은 많은 위기 사건들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선의 노력의 격려와 주요 과정의 강화로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관련 학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질리언스 관련 학자로는 프로마워시가 있습니다. 프로마워시는 레질리언스 모델을 제창한 학자로 레질리언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들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고 가족 체계 이론, 연구 및 실천에 대한 뛰어난 공헌으로 미국 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레질리언스를 정신적 외상과 역경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학자 가르메지는 레질리언스를 높은 위험 상태에 처해 있거나 만성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심한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질리언스 접근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질리언스 접근의 핵심 요소로는 신념체계, 조직 유형, 의사소통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신념체계는 모든 가족 기능의 핵심이며 가족 내 공유된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해 가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가족들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긍정적인 전망은 환자나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월과 영성은 삶의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유형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가능하도록 하며 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융통성, 유연성, 연결성, 사회 경제적 자원을 통해 형성됩니다. 다음 의사소통 과정은 좋은 의사소통은 가족 기능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핵심 요소로는 명료화, 개방적인 감정 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먼저 한 장애아동 어머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어머니, 즉 참여자 A는 어려서부터 언니와의 차별 속에서 자랐으며 차별 속에서 간신히 대학을 갔으나 뇌수막염으로 인해 병석에 2달여가량을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복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생활을 바로 하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과 경제적 빈곤 등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남편은 아이의 출산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빛이 불어난 사실을 참여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참여자는 그 충격으로 인해 산후 우울증에 걸려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청각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자녀가 언어 치료를 받으며 청각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참여자의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가정환경과 역경 경험이 개인 레질리언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성장기의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 레질리언스가 낮은 장애아동 어머니일지라도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결혼 전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 중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료화와 개방적인 정서 교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가족 레질리언스가 존재하였으며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 가운데 특히 가족 신념 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프로마 워시가 제시한 가족 기능의 3요소인 가족 신념 체계, 조직 유형, 의사소통 과정 안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레질리언스의 핵심 요소인 가족 신념 체계 중 초월과 영성이 역경 극복과 개인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경으로 인한 충격,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들로부터 회복하고 인내하여서 수용과 성찰의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는데 종교적인 영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역경 극복 과정에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가족의 지지라는 내적 자원과 더불어 종교, 단체 등 외부 자원의 지지와 적극적인 교류가 레질리언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연구 결론을 이렇게 간단히 표로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속 크리스탈 양은 상담 과정 중 상담자에게 자신이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얼마 전까지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인 리규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알고 난 후 즉시 남자친구와 관계를 끝냈지만 크리스탈은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딸이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상담사는 가족들이 겪는 후회와 어려움을 먼저 수용하고 여기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머니를 지지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어떠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심하였는데 크리스탈은 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길 원했고 어머니도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상담사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가족들을 지원하고 격려했는데 특히 닉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를 무마하려 할 때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이 시련을 극복해낸 가족은 성취감과 가족이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 효과를 보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레질리언스를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효과성으로는 세대를 거쳐온 상처의 치유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의를 부정적인 원가종의 영향으로부터 강점과 긍정적인 대물림의 요소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레질리언스는 세대를 거쳐온 상처의 치유에 그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마 워시는 자신이 이상적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힘들었던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좀 더 강인해질 수 있었으며 부모들의 부족한 점들에 초점을 둔 심리치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가족의 숨겨진 강점들 덕분에 더욱 상대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관계에 있어 화해의 가능성입니다. 불화의 심각성보다는 화해하려는 의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화해는 조급한 평화가 아니라 상호관계의 제절성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레질리언스는 서로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확인시켜 화해로의 문을 열도록 하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 예로 죽음을 앞둔 아들과 아빠의 화해를 들 수 있는데 말기에 이른 질병이나 상실의 위험감은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너무 늦기 전에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바람을 갖게 합니다. 다음, 사망 후에 관계 치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삶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고 관계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어떤 해결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예시로 한 장의 죽은 어머니의 사진에서 어머니의 눈빛을 통하여 레질리언스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과 이혼의 위기에선 부부의 적응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유일한 대안으로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자는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되며, 이때 부부치료는 배우자 양쪽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필요한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대하여 대화함으로써 관계를 위하여 그들의 레질리언스를 찾아 재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비난과 불평 내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재규정하고 앞으로 노력할 부분을 구체화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피해 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레질리언스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피해로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나, 회복력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여기서 거버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 거버넌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 거버넌스에 언론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안전 거버넌스의 정보 공유를 이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 거버넌스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레질리언스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